미국 백악관이 중국 AI 회사를 콕 집어 우리 걸 베꼈다고 말한 날입니다. 문샤제 키미 K3 증류 논란, SVIL 연구소장 뒷도 소장님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2026년 7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이례적인 발언을 했어요.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샤디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 페이블을 몰래 베껴서 자사 모델 키미 K3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고위 관료가 특정 중국 회사와 특정 미국 모델을 실명으로 지목한 건 처음이고 몇 시간 뒤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먼저 증류라는 게 뭔가요? 비유로 풀면 간단해요. 똑똑한 선생님, 그러니까 강력한 큰 모델이 있고 그 옆에 배우는 학생, 작고 저렴한 모델이 있어요. 학생이 교과서를 처음부터 답하는 대신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 답과 사고방식을 흉내내며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거대한 모델을 처음부터 훈련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증류를 쓰면 이미 똑똑한 모델의 정수만 뽑아 훨씬 싸게 비슷한 성능을 내요. 그래서 업계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정상적인 기법입니다. 그럼 왜 이번엔 문제가 됐나요? 핵심은 누구의 선생님을 썼느냐예요. 자기 모델을 선생님 삼는 건 합법이에요. 오픈 AI, 엔트로픽, 구글 모두 자기 프론티어 모델을 증류해 가볍고 빠른 버전을 만들죠. 문제는 남의 회사 모델을 허락 없이 선생님으로 쓸 때 생겨요. 크라치오스는 문샷이 미국 모델을 상대로 대규모 증류를 수행하는 정교한 내부 플랫폼을 만들고 탐지를 피하려 여러 접근 경로를 빠르게 갈아탔다고 주장했어요. 몰래 가짜 창구를 여러 개 만들어 미국 모델의 능력을 산업적 규모로 빨아들였다는 겁니다. 키미 K3는 어떤 모델인가요? 2조 8천억 파라미터의 오픈웨이트 멀티모달 추론 모델이에요. 896명의 전문가를 두고 그때그때 16명만 골라 쓰는 전문가 혼합 방식이죠. 회사의 직원이 896명 있지만 한 프로젝트엔 딱 필요한 16명만 투입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쉬워요. 덩치는 크지만 실제 연산은 효율적입니다. 맥락창은 약 100만 토큰으로 아주 긴 문서나 코드 저장소 전체를 한 번에 다루고 특히 코딩과 도구 사용, 긴 호흡의 에이전트 작업에 강하다고 해요.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요? 블라인드 개발자 평가인 프론트엔드 코드 아레나에서 키미 K3가 1679점으로 1위를 기록하며 엔트로픽 최상위 모델 클로드 페이블 5까지 눌렀어요. 물론 자체 발표 수치는 걸러들어야 하지만 독립적인 아레나 순위에서 1위를 찍은 건 무시하기 어려운 신호죠. 우리가 수출까지 막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잘하는 모델이 나오지? 라는 의문이 미국에 자연스레 따라온 거예요. 피해자로 지목된 페이블은 어떤 모델인가요? 엔트로픽은 클로드 시리즈로 유명한 회사인데 미국 정부가 바로 이 모델이 증류당했다고 콕 집은 건 그만큼 엔트로픽이 구체적인 증거를 정부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요. 실제로 엔트로픽은 이전부터 자사 모델이 중국 업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고요. 이번 백악관 발언은 그런 기업 차원의 문제 제기가 국가 차원의 통상, 안보 이슈로 격상된 순간입니다. 칩 의혹도 있었다고요? 진짜 폭탄은 칩이었어요. 크라치오스는 문샷이 미국이 대중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서버를 확보했고 심지어 태국에 설치된 GB300에 접근해 모델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실이라면 명백한 수출 통제 위반이죠. 왜 하필 태국이냐면 미국이 중국으로 가는 첨단 칩을 직접 막으니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원격 접속하는 우회로가 생긴 거예요. 물을 막으면 옆으로 새듯 규제의 빈틈으로 컴퓨팅 파워가 흘러들어간 셈입니다. 재무부까지 나섰다고요? 크라치오스 발언 몇 시간 만에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수위를 높였어요. 미국 AI 모델을 대규모로 증류하는 기업에는 제재와 수출 금지 대상 지정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고 경고했죠. 이 엔티티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기술과 부품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기 때문에 기업에는 거의 사형 선고급 조치예요. 정부가 단순 비난을 넘어 구체적인 제재 수단까지 언급했다는 건 이 사안을 통상 안보의 최전선 문제로 다루겠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논란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2025년
오픈 AI는 중국 딥시크가 자사 모델을 증류해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딥시크의 출력이 챗GPT와 문체 유사도가 74%에 달했고 탐지를 피하려 제3자 라우터를 거친 수상한 접근이 포착됐다는 거였죠. 엔트로픽도 딥시크를 포함한 최소 3곳의 중국 연구소가 약 2만 4천 개의 가짜 계정으로 클로드에 1,600만 건이 넘는 쿼리를 날려 학습 데이터를 긁어갔다고 밝혔고요. 개별 기업의 다툼이 이제 백악관과 재무부가 나서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커진 겁니다. 법적으로는 명확한가요? 생각보다 복잡해요.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의 창작 개입이 부족한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AI의 출력물 자체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출력물을 베꼈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해질 수 있죠. 결국 저작권보다는 이용약관 위반이나 영업비밀 침해 또는 수출 통제 위반 쪽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요. 기술은 앞서가는데 법은 아직 이 새로운 상황을 담을 그릇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문샷은 뭐라고 반박했나요? 문샷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업 사업부를 이끄는 황전 씨는 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증류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어요.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과거 중국의 AI 발전은 자국의 노력과 국제 협력의 결과라는 취지로 대응해 왔고요. 중요한 건 아직 공개된 결정적 증거는 없다는 점이에요. 미국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세부는 공개하지 않았고 문샷은 부인하니 현재로선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으로 보는 게 정확해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배경이 있나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2026년 중반 기준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대형 중립 라우터 오픈 라우터에서 소비되는 전체 토큰의 약 61%를 차지했어요. 미국산이 주당 5.5조 토큰을 처리할 때 중국산은 약 18조 토큰을 처리하며 3대1 격차를 벌렸죠. 무료로 풀리고 성능도 상위권인 중국 모델들이 전 세계 개발자의 기본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키미 K3만이 아니라 알리바바의 콘 3.8, 딥시크의 V4까지 동시에 치고 올라오니 미국이 더 긴장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챙길 실전 교훈은요? 모델을 고를 때 이제는 성능과 가격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안정성도 봐야 해요. 특정 모델에 서비스를 100% 의존하면 제재나 접근 차단이 터졌을 때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델을 갈아 끼울 수 있게 설계하는 모델 독립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또 하나, 남의 모델 출력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해 학습에 쓰는 건 이제 명백한 위험 행위로 분류돼 가고 있어요. 편법으로 아낀 비용이 나중에 훨씬 큰 법적, 평판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핵심은 뭘까요? 3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증류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남의 모델을 학습에 참고하는 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제 합의가 아직 없어요. 둘째, 수출 통제는 정말 작동하는가? 태국 우회 의혹이 규제의 구멍을 그대로 보여줬죠. 셋째, 오픈웨이트의 개방성과 국가 안보는 공존할 수 있는가? 이 답이 나오기 전까지 비슷한 충돌은 반복될 거예요. 분명한 건 AI 경쟁이 누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느냐를 넘어 누가 규칙을 정하느냐의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중국 모델의 무서운 추격, 여러분은 정당한 경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반칙으로 보이세요? 중국산 오픈 모델을 쓰고 계시다면 이런 지정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VIL 연구소의 뒷도였습니다.